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서 한글이 유행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금지시키자 일본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켄지라고 합니다. 도쿄 외곽에 위치한 사쿠라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죠. 올해로 교직 경력 7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학생들을 사랑하고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이 제 소명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창문으로 살랑거리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죠.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오가고 몇몇 아이들은 제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호기심에 교실을 천천히 걸으며 학생들의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아키라의 노트가 이상했어요. 한자도 히라가나도 가타카나도 아닌 낯선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둥글고 반듯한, 어딘가 체계적으로 보이는 그 글자들은 바로 한글이었어요. 아키라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하더군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글은 배우기 정말 쉽다고 말이에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가 왜 갑자기 한글을 배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변을 더 살펴보니 아키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유키, 켄타, 히로시, 적어도 반 이상의 학생들이 노트 구석구석에 한글을 끄적이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서로 한글로 쪽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는 몇몇 여학생들이 한국 아이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였습니다. 아키라의 노트를 보니 일본어 문장을 한글로 옮겨 적는 연습을 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꽤 능숙하게 말이에요. 수업을 시작했지만 집중하는 학생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교과서 아래 숨겨둔 한글 연습장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일본의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제 수업보다 낯선 외국어가 더 매력적이라니 교사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어요. 무엇이 아이들을 그토록 한글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업이 끝난 후 아키라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말이에요. 아키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실용적이라고요. 한자처럼 복잡한 획수를 외울 필요도 없고 발음 그대로 적으면 된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비밀 언어처럼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했지만 이것이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토 마사키 선생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사토 선생은 역사를 가르치는 50대 중반의 교사로 학교에서 경력이 가장 오래된 선생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니 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군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 다가가는데 사토 선생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겨누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 자네 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내 귀를 의심했어요. 어제 교실에서 목격한 일이 벌써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어요. 네, 몇몇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한글을 독학하고 있더라고요. 사토 선생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본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니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역사 왜곡, 영토 분쟁, 문화 도용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런 나라의 글자를 배우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까지 말했어요.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사토 선생의 과격한 발언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내 침묵을 동의로 해석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타카하시?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학생들의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대답에 사토 선생은 더 격분했습니다. 그는 교장실로 향하며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가 떠난 후 몇몇 선생님들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영어 교사인 나카무라 선생은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토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점심시간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사토 선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교장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며 화제를 꺼냈어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한글에 빠져 공부를 소홀히 한다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사토 선생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어 사용을 학교 내에서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 내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게시판에 공지를 붙이고 위반하는 학생들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장과 사토 선생의 결정이 너무 급진적으로 느껴졌지만 신입 교사인 내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어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글로 낙서된 노트를 들고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이 모습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학습 의욕이 왜 이렇게 억압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학교 게시판에는 외국어 특히 한글 사용 금지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공지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이 금지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되었어요. 한글 사용 금지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학교가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수업 시간에 노트에 한글을 끄적이던 학생들도 없어졌고 복도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던 모습도 사라졌죠. 사토 선생은 승리자처럼 교무실을 활보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죠. 실제로 수업 태도는 예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열심히 한글을 배우던 학생들은 무기력해 보였어요. 아키라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미유키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줄 알고 교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과학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요일 오후엔 과학실을 사용하는 동아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원형으로 앉아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글 교재와 노트였습니다. 유키가 칠판에 한글을 쓰고 다른 학생들이 따라 읽고 있었죠. 비밀 한글 학습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문을 열자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췄어요. 유키가 두려움에 떨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고하실 건가요? 학생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 규칙에 따르면 마땅히 신고해야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줄래? 제가 묻자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단순한 한글 연습이 아니었어요. 한글로 정리된 역사 필기,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역사적 사건들도 있었어요. 아키라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글이 멋있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SNS로 대화하면서 역사에 대해 다른 시각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만약 사토 선생이나 교장이 이 모임을 알게 된다면 학생들은 큰 곤경에 처할 테니까요. 선생님,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유키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교사로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안전하게 모임을 진행할 것,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저와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들의 비밀 한글 클럽의 조용한 보호자가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과학실은 작은 한글 학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비밀 한글 클럽을 발견한 후 제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에 감화된 저는 한글을 배워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의 체계에 매료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글 학습 사이트를 찾았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있는 그대로 쓰는 원리에 감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 체계는 정말 과학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우리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와 비교하면 배우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며칠 후 수요일 과학실 모임에 참석했어요.
나도 한번 가르쳐 볼래? 제가 말하자 교실이 환해졌습니다. 그동안 몰래 연습한 한글로 인사를 했더니 학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른도, 그것도 선생님도 그들의 관심사를 인정해 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유키가 제게 한글 발음을 교정해 주었고, 아키라는 기초 회화를 알려주었어요.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이 바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 모임은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학생 수도 점점 늘어나 2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교무실에도 작은 한글 교재를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공부했어요. 어느 날 사토 선생이 제 책상에 놓인 한글 교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너마저 그쪽 편이 됐나? 그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는 거라고 말이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었습니다. 사토 선생은 콧방귀를 뀌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그 일 이후 교무실에서 저를 대하는 몇몇 선생님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일부는 멀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저를 지지해주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나카무라 영어 선생님은 오히려 관심을 보이며 자신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가 일종의 영웅이 되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몰래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쪽지로 한글 질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반항심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관심사를 인정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나 봐요. 어느 날 집에서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와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반대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역사가 한쪽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과학실 모임에서 학생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한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 보자고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국제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금지령이 2달째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3학년 교실에 들어서니 반이 텅 비어 있었어요. 출석부를 확인해 보니 3분의 1 가량의 학생들이 결석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반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교무실로 향했는데 이미 선생님들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선도부장인 제게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학생회장인 요시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을 쓰지 말라면 학교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조직적인 등교 거부였어요. 그것도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금지령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을 선택한 것이었죠. 교장실에는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왜 아이들의 관심사를 막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어요. 긴급 교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사토 선생은 학생들의 무단 결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나카무라 선생과 몇몇 젊은 교사들은 금지령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했어요. 학생들의 행동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이죠. 오후가 되자 학교 앞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복을 입고 질서 있게 서 있었어요. 손에는 문화교류는 자유롭게, 언어학습에는 국경이 없다 같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교문 앞으로 나가 학생들과 마주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요시다가 대표로 나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한글 사용금지령 철회, 다문화 이해 수업 도입, 그리고 한글 동아리 공식 인정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사실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거부 이후 학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글 사용 금지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완전한 철회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은 일단 승리를 거둔 셈이었죠. 다음 날부터 모두 등교했고 교실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학생들과 함께 더 깊이 역사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비밀 한글 클럽은 이제 반쯤 공식적인 모임이 되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
차츰 한일 관계의 역사로 주제를 확장했어요.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실린 내용과 한국 자료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며 토론했어요. 학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미유키가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배운 역사책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특히 제국주의 시대 우리나라의 행동에 대해서요. 저 역시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인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역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대 간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모임은 점점 발전해 단순한 역사 공부를 넘어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한국 친구들과 화상 채팅으로 대화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마음을 열고 대화하니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토 선생이 우리 모임을 발견했어요. 그는 분노한 눈빛으로 교실을 응시하다 곧장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안심시켰지만 내심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사토 선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승리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타카하시 선생, 당신이 학생들에게 반일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소.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반일이 아니라 양국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향된 역사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반문했어요. 사토 선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일본의 자존심과 전통적 가치관은 사실 배타적 민족주의에 가까웠어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교장실을 채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리의 대립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교장실에서의 대립 이후 학교는 완전히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사토 선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교사들과 저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교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학생들도 그 분위기를 느끼는지 복도에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양쪽 의견을 모두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한글 관련 활동은 방과 후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절충안이었지만 누구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사토 선생은 여전히 완전한 금지를 원했고 학생들은 더 많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교장의 최종 결정이 나왔어요. 한글과 한국문화 학습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허용하되 역사 관련 토론은 교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제이해 수업을 신설해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치기로 했어요. 이 결정에 사토 선생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교무실에서 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어요. 타카하시, 자네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없나? 우리 학생들에게 자학사관을 심어주는 건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진정한 자긍심은 역사의 어두운 면까지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라고 말이죠.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말에 사토 선생은 더욱 격분했어요. 그는 제게 손가락을 겨누며 경고했습니다. 자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동한다면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하겠어. 교사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게. 그의 위협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나카무라 선생과 몇몇 젊은 교사들도 제 편에 서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미유키는 한국 역사에 관한 리포트를 쓰며 일본 역사책에서 찾을 수 없는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키라는 한국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비록 학교 내에서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 학생들이 미래에는 더 넓은 시각과 포용력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교는 표면적으로 평온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한글 사용에 대한 극단적인 금지령은 사라졌고 대신 국제이해 수업이 정식으로 커리큘럼에 포함되었어요. 제가 그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주변국의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 시각에서 가르치는 과목이었죠. 하지만 교무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토 선생과 저는 교무실에서 마주쳐도
회의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무거운 침묵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마치 냉전처럼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묘한 평화가 이어졌어요. 다행히도 더 이상 공개적인 시비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교육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 같았어요. 한글 공부 모임은 공식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국제문화교류회라는 이름으로요. 회원 수는 30명이 넘었고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한국 역사, 문화, 음식까지 다양한 주제로 활동했습니다. 가끔 한국 학교와 화상 통화로 교류하기도 했어요. 학생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글에 관심을 가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깊이 있게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갖게 된 거죠.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제 수업을 참관했어요. 학생들이 한일 관계의 역사적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논의했죠. 교장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타카하시 선생,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말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사토 선생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적어도 학교 안에서 제 교육 방식을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장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학기말 발표회에서 우리 동아리 학생들은 한국어로 짧은 연극을 선보였어요.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토 선생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생과 교사,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큰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역사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이 작은 변화를 지켜내야 한다. 한글로 시작된 작은 바람이 일본 교육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것이 서툴고 불완전할지라도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물결에서 비롯되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감동트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